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명인학원 국어 강사 그리고 입시형 아카데미 온 국어 강사 엄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휴가 중이고요. 휴가 중에 이제 혼자 호텔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신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은 해줄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무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라이브 제 방 올려드릴 테니까 좀 끊기더라도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꼭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내신 공부법 특강 진행할 거고요. 네.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중간중간 조금 끊기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진짜 별의별 짓 다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공식적인 휴가가 지금 1년 4개월 만이거든요. 1년 4개월 만에 휴가 셋째 날,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싶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 300분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한 500분 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내신 대비를 위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잘라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신 1등급 위한 준비물이 뭔가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대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그거 이야기부터 살짝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지금 제 검정색 옷 가슴팍을 살펴보시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등급을 위한 준비물이에요. 자, 내신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 강의를 돈을 주고 사라 그러면 엄태욱이가 지금 만약에 고등학생이었고요. 지금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고등학교 때 알았다면 저는 오늘 지금 이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정말 거짓말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요.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한 1,000만 원이면은 구매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구매하고 이대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이걸 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제외할 거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0점대 초반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오늘 설명해드릴 이야기들을 다 알게 되고 나서 그때 제 평균 점수가 거의 99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계속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꼭 필요하겠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모를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필기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1등급을 위한 준비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완벽한 학교 필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완벽한 학교 필기. 이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잖아요. 수업을 하시는데 국어 수업이 한 50분 정도 한단 말이죠. 근데 50분 동안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실은 노트에다가 그리고 교과서에다가 학습지에다가 다 받아 적고 있어야 돼요. 100%다 받아 적고 있어야 된다. 그걸 받아 적지 않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볼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료가, 이 교과서가
100% 여기 안에서만 출제된다라고 하는 자료를 만드는 게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학원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자습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국어라는 게 특이한 게, 똑같은 국어 표현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많이 달라요. 일부러 많이 다르는 걸 출제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시냐면은, 야, 이거 니네 학원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 해야 된다? 필기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학교에서 친구랑 끊겨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면 끊겼다 안 끊겼다 그럴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왔죠? 아, 이게 많이 끊겨요?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셨나요? 괜찮아졌어요? 금방 왔다 갔다 붙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잠을 잘수록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좀 제가 재울게요. 호텔 사람들 싹 다 재울 테니까. 네. 아, 제가 어저께 실험 베스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저께보다 여기 호텔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딱 가면요. 그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정리하는 게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2명이랑 셋이서 짝을 지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짝짓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학교 선생님 필기를 100%다 해라. 나도 필기할게. 너도 필기할게. 그래서 세 사람의 필기를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한 가지로 합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합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신 대비를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1반 1등의 필기와 5반 1등의 필기와 10반의 1등의 필기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단권화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내신 등급을 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1반 1등은 저였고요. 5반 1등이 제 친구였고 9반 1등도 잘 몰라서 친구 소개로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세 사람이 다 학교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교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교재를 작업하는 게 첫 번째다. 만약에 친구가 없으면 자습서나 학원을 가는 게, 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보통 학원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다른 반 친구까지 원래 있어야 돼요. 한 명 정도는 적어도 국어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구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에 다니니까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학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없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구매를 하셔야 된다.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직전 연도 시험지. 거기가 되게 중요해요.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나는 지금 작년 기출문제를 시험지로 갖고 있다. 작년 걸 갖고 있다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채팅 한번 쳐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마 10명 중에
한 세네 명 제외하고는, 세네 명이 뭐야? 한두 명 제외하고는 안 가지고 있을걸요? 네.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등급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 맞아요. 최소 국어 선생님이 2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선생님의 필기를 내 눈앞에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이들은, 저희 수업 들었던 아이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지가 없으면은 주변에라도 물어보거나, 예, 어떻게든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작업을 원래 3월 초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요. 작년 선배들을 수소문한다거나, 아니면은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학원 다니는 이유이긴 해요. 학원 가면은 그 작년도 기출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 그 기출 시험지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작년 선생님이랑 바뀌었어도 시험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공립이라 매번 바뀌잖아요. 그럼 바뀔 때 학교마다 우리 학교의 스타일이 궁금하기 때문에 바뀐 선생님들도 직전 연도의 시험지를 참고해서 결국 올해 내시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네, 필요합니다. 작년 우리 학교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100% 임의로 낼 수 없어요. 공립이랑 선생님이 바뀌긴 하지만 선배 선생님이라는 게 있고 그 선배 선생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국어 강사가 한 방에 3명씩 바뀌지 않아요. 모든 강사들이 한 번에 바뀌면 학교에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선배 선생님, 후배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배는 기존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뭘 보는 거냐면, 잘 봐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지가 있잖아요. 왼쪽이 지문이고 여기가 문제라면, 맞죠?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문과 문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 작품이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재밌는 건 이게 작품이 다 달라요. 실제로 자습서에 보게 되면요, 이 가작품은 12페이지에 있고요, 나작품은 17페이지에 있고요, 다작품은 26페이지에 있고요, 라작품은 34페이지에 있고요, 마작품은 50페이지에 있고요, 바작품은 62페이지에 있는데, 이 녀석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문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한 방에 묶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시험의 가장 정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엄청 당황해요. 어떤 당황을 하냐면은, 나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웠어. 그러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지문 나오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관련된 문제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서 문학작품을 10작품을 배웠으면 10작품이 한 지문 안에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났을 때 아이들은 당황하니까 얘를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꼭 하나 기억하세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지문 따위 다시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찾아가지 않으면은 문제도 다 못 풀고 끝나게 돼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여유 없습니다. 50분 사이에 종이 페이지만 8페이지를 풀어야 돼. 8페이지. 이게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그게 전반적인 문제 스타일이었다면 주관식과 서술형 스타일도 꼭 보셔야 돼요. 서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서술형이 풀 센텐스를 쓰는 건가? 서술형에,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서술형이 나오면 서술형 안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1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예, 조건을, 예를 들면은 마침표를 종결 어미를 찍어라, 이런 거. 느낌표를 사용해서 끝내라.
반드시 오음절을 사용해라. 아니면은 뭐 몇 문단으로 써라, 몇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 조건을 완전 무시합니다. 외운 대로만 달달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신 대비에는 조건 따라 움직인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내신 대비 1등급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자료는 완벽한 학교 필기라는 겁니다. 완벽한 학교 필기라는 건 1반 1등의 필기, 5반 1등의 필기, 10반 1등의 필기가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자,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의 등급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등급은 어느 정도 결정됐는데, 자, 조사 한번 할게요. 나는 오늘 학교에서 배운 국어가 있잖아요. 국어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을 빈 노트나 아니면은 자습서나 교과서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오늘 끝냈다. 오늘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한 사람.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오늘 수업 시간에 들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거 오늘 내가 정리 끝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내신 대비해서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현대시, 고전시가 자료는 오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지은님 한 명. 또 안 돼 있죠. 지금 손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등급에서 거리가 먼 거야,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절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을 노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부터라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제 라이브 강의를 듣고 지금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거를 이번 주 안에 정리를 끝내놓으세요. 진짜 약속 한 번만 할까요? 3월 초부터 지금 오늘 3월 30일까지 진도 나갔던 국어 파트를 친구들 한 두세 명 섭외해서 노트 정리를 오늘 이번 주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에 들을 때마다 계속 뭐 하셔야 된다? 들을 때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자, 백지 테스트 좋고요. 자, 여기서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웠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웠으면은 인터넷에 가셔가지고요. 아시겠죠? 어디? 네이버에 가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전문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걔를 복사해요. 아니면은 자기가 한글을 킨 다음에 네, 머리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머리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노트로 적어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내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웠어? 그러면 집에 가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한글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6개 정도. 한 4-5장 최소한 5장에서 6장을 프린트한 다음에 그 백지에다가 오늘 학교에서 열심히 막 받아 적었던 것을 깨끗하게 옮기는 작업. 이게 단권화의 스타트입니다. 알겠죠? 바다오리님, 너무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학교에서 나간 시만 20개 정도 되는데 분량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20개를 한 번에 하려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3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그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더 등급이 안 나오는데, 이걸 하지 않고 학원에서 문제만 많이 풀어서 등급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만용이고 정말 최악의 공부 방법이에요. 효과도 안 좋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되셨죠? 수필이나 소설도, 자, 그 수필과 소설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치지 마시고요. 프린트 아웃을 하세요. 그 부분을 프린트 아웃 한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 필기 하시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 50분 동안에는 수업이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필기가 개발세발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세발인 거를 내가 오늘 집에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습관이 있으셔야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1등급이 된다.
아니요. 소설 같은 거는 새로 하지 말고 그 자체로 그냥 그 학교 교과서에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소설이나 수필 같은 긴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하고 시나 고전시나 현대시 짧은 것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 자, 내신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요? 요거. 끊기는 건 여러분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건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데, 여기 좋은 팁 나왔대. 교과서를 2권 사서 하는데 그거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내신 대비 어떤 마음가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은 아니지. 학생들. 얘들아 잘 기억해라. 내신이야말로 가성비야. 그리고 가심비의 결정판이 내신 대비야. 알겠지? 내신 대비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작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어떤 거?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순간이야.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에 한 달 정도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딱 몇 번만 하시면 되냐면요. 4, 3, 12, 10번만. 고1 때부터 딱 10번간. 알겠죠? 한 10개월만. 왜냐면 고1 때 4번, 고2 때 4번, 고3 때 2번이니까 10번의 내신 대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총 다 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억 정도 남는 장사하지 않을까? 한 10억 정도 남는 장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내신 대비 공부하기 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저를 좀 많이 부러워하겠죠? 선생님은 지금 돈 잘 벌잖아요. 학생도 많잖아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선생님이 지금 잘해서 버는 게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를 그죠? 열심히 다녔고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제 수업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지금도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모든 수익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신 때 벌었던 거다. 공부할 때 벌었던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요. 약간 부동산으로 치면 3년간 묻어놓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한 아파트 한두 채 값은 나오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가장 작은 시간과 작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내신이에요. 수능보다 내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예요. 그리고 가심비. 내신에서 성적이 잘 맞으면 삶의 만족도가 진짜 말도 못하게 높아요. 자, 나 가끔 너무 안타까운데 공부를 하잖아요. 내신에서 만약에 내가 한번 1등을 딱 한 번이라도 해보잖아. 얘들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집에서 온 집안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 어휴, 우리 아들, 우리 딸 1등 했네. 그러면서 갑자기 반찬이 달라지고, 밥이 달라지고, 인정하는 게 달라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더라. 내신이야말로 자존감 형성의 1순위다. 빨리 한번 여러분들 그 노트에다 적으세요. 내신은 자존감 형성의 1순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내신 점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겁이 없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한 달간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네? 와, 나 이거 뭐지? 이거보다 더 달콤한 게 없는 거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20살, 30살에 사업하거나 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그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자존감을 형성한 내신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내신과 수능은 별개가 아니에요.
가끔 많은 선생님들이 내신과 수능은 따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국어에 있어서는 내신을 탄탄하게 했던 애들이 수능도 잘 봅니다. 다시 한번 국어에 있어서는 내신을 탄탄하게 했던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본다. 특히 문학은 요즘 트렌드가 내신 대비 스타일로 나와요. 수능이. 문학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자체가 뭐다? 내신형이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역설법, 반어법, 점층법, 도치법 이러한 법들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수능도 잘 보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내용 좋죠? 그쵸? 칭찬 많이 해주시면 저 기분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 독서 있잖아요. 내신 대비할 때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독해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신 대비하면서 만나게 되는 비문학 독서 지문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내신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독서 지문, 이번에 3월 모의평가 시험이 내신 시험으로 들어간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번 3모평 본 게 내신 시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비문학 지문을 아주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볼 거야.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뭐라면은 고난도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독서 공부를 하는 것이 수능과도 직결돼요.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한 지문 한 지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잖아. 학원에서는 기껏해야 15분, 10분밖에 안 풀잖아. 하지만 내신 대비할 때만큼은 그런 거 걱정 없이 한 지문을 아주 천천히 면밀하게 출제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막 향상된다. 이게 독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세 번째, 문법 있잖아요. 문법.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친구들은 내신 대비 문법이 진짜 필수예요. 내신 때는 암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선택할 때 내신 대비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던 애들은요, 문제 6문제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요즘에 이번에 그 고3 3월 모의평가 봤잖아요. 고3 3월 모의평가 봤잖아요. 거기 화작 선택자 1등급 컷이 91점이고 언매 선택자 1등급 컷이 87점이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번에 언매가 진짜 쉬웠거든요. 그래서 뭐 언매를 6문제 다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화작은 6문제 푸는데 여러분 10분 걸릴 수 있어요. 10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분 차이 나잖아요. 이 5분이면 다른 문제에 비문학이나 문학 문제를 적어도 2-3문제나 한 지문을 더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87점이 언매가 1등급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문법을 잘해야 언매 선택자들은 유리한 건데 그 문법은 언제부터 해? 고1, 2 때부터 한다고. 그래서 내신 대비 문법은 진짜 수능과 아주 직결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몰라요. 대충 하고.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신 시험 공부했어요. 내신 시험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내용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시험 보고 나면 휘발유처럼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빨리 채팅창에 쳐보세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없다. 네, 없어요. 안 날아가면 진짜 천재. 나로 저 웃는 거 봐. 저거 너 네 얘기잖아. 없죠? 그러면 오늘 제 공법 특강에 이건 정말 1000만원짜리 팁 알려드릴게요. 꼭 들으셔야 돼요. 날아가지 않게 내신이 끝나고 문법 그리고 문학 개념어
그리고 비문학 독해에서 배웠던 암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걔를 2주 동안 시험이 끝나고 2주 동안 계속해서 복습한다. 빨리 적으세요. 와, 저는 이거를 누가 나한테 고등학교 때 알려줬으면 난 업고 다닐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이런 걸 얘기해주지 않아. 개빡치죠. 몰랐어요. 아무도. 다 날려놓고 다시 외우고, 날려놓고 다시 외우고, 날려놓고 다시 외우니까 공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신 대비할 때 진짜 밤새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시험 종소리와 함께 날아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6개월쯤 뒤에, 1년쯤 뒤에 걔를 다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최악인지 아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 끝나고 지난 공부했던 걸 다시 안 보죠.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국어뿐만이 아니라,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전 조만간 영어 강의 하나 오픈할 건데요. 영어 독해랑 영어 문법 강의를 하나 제가 그 입시왕에서 열까 생각 중인데요. 자, 보세요.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그 영어 시험을 보잖아. 보게 되면은 영어 안에 구문들이 있지. 구문들. 예를 들면 자습서를 보게 되면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붙여가지고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문장이다. 그래서 뭐 there's a situation in which 하면서 이제 which가 나왔다. 관계 부사절이다. where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투부정사다. 예정 의무 가능 의무가다. 예의가 온도가 나온다. 가정법이다. 이 문장 if I were you 표현이 나왔다. 내가 만약에 너라면 그쵸?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런 식의 내신 공부를 했잖아. 근데 그거를 시험 보고 나면 다 날라간단 말이야. 그거를 절대 날려보내면 안 되더라. 시험 볼 때 그 수능에서도 결국 그 가정법, 투부정사, to infinitive, 관계대명사, relative clause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능 독해에도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신 문장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거야.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번 외웠었잖아. 그치? 시험 보려고. 걔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내신 공부한 거를 계속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인데 너희들은 시험 보고 나면 없어져. 시험 보고 나면 없어져. 다시 배워. 최악이야 그게. 이해했니? 이해했어?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어려운 문제, 도형 나오는 거, 무한급수 다 내신 공부할 때는 풀 수 있었을까? 그치? 근데 풀고 나서 언제 없어져? 풀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못 푸는 문제가 돼. 분명히 시험 보기 전까지는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시험이 보고 나면 못 푸는 문제로 바뀌잖아. 그거를 수능 끝 때까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놓는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게 안 돼 있어. 새로 다음 학원 다니면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내신과 수능은 아주 밀접해서 그거를 잡아두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1000명 중에 990명 몰라요. 1000명 중에 990명. 시험 끝나고 나서 진짜 죽어도 시험지 꼴도 보기 싫은데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 해야 네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거야. 그 정도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해야 그대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치? 그걸 해야 돼. 국어는 내신끼리 연결성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수능과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제발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니까 내신 끝나고 일주일 동안 노는 건 좋은데 네, 노는 건 좋은데 노는 동안 날려먹지 마세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아, 진짜. 아시겠죠? 세 번째. 내신 대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라서요. 여러분 지문 다시 읽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내신은요. 지문 싸움이 아니라 선지 싸움이다. 꼭 기억하세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네, 좀 끊길 거예요. 근데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씩 기다려주시면요. 내신은 시간이 없다. 국어 50분 동안 시험지로 앞뒤 빽빽한 거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풀어야 된다.
그러니 지문 읽지 않을 만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선지를 정확히 보는 연습, 선지 끊어읽기가 돼야 된다. 내신 대비는요, 선지다. 여러분,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은 같은 놈이에요.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은 학원 다니는 위치도 똑같고요. 다니는 학원도 똑같고요. 부모님 재산 수도 똑같고요. 공부량도 비슷해요.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은. 근데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의 간극은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왜 안 좁혀지냐면은 시험 보기 1초 전까지는 똑같은 아이였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보기 1초 전까지는 똑같은 아이인데 시험을 보는 그 50분 동안 선지를 바라보는 태도 차이가 이만큼이 나기 때문에 선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만큼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등급을 올리고 싶으면은 선지를 바라보는 정도의 수준을 확 올려줘야 돼요. 보조사 하나, 단어 하나, 연결어미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내신 대비에 나오는 선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선지 하나.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나 문제집의 내용을 리터치, 다시 건드려서 한두 글자 바꿔서 한두 단어 바꿔서 조금씩 바꿔서 내는 선지 하나.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절대적 원리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한 1년이 걸렸어요. 아, 이 두 가지밖에 없구나. 그러면 잘 봐요. 학교 선생님이 단 한 글자라도 리터치를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출제에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여기다 함정을 파놨거나 정답을 만들어 놨거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선지와 같은데 다른데 판단을 하는 거, 이걸 잘하는 애들이 전교 1등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거든. 사실 내신 대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대로 낸 거, 선생님이 리터치한 걸 골라내는 게 내신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 중에 항상 마지막 두 개 헷갈려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주제가 뭔가 생각하고 주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리터치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내신은 이해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로 문제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로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암기 플러스 이해다. 암기 베이스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신 대비에 가장 중요한 건 암기를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근데 암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회독으로 암기하는 거지 하루에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독으로 암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신 대비는 기본이 10회독이에요. 7에서 10회독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루에 무진장 많이 하루 안에 암기라는 게 아니라 한 달간의 회독으로 암기를 해야만이 여러분들 내신을 점령할 수 있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라이브 강의 중 하나입니다. 내신 대비만큼은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끊기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다섯 번째. 별표. 이것도 진짜 미쳤다. 네, 고3도 똑같습니다. 고3도 똑같아요.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데? 자,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자습서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본문이고요. 그러면 여기 각각 해제가 각주가 막 달려있겠죠? 이렇게. 그쵸?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나가진 말아주세요. 채팅
그 활발하게 감탄하면서 듣는 줄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은 쪽글이라고 해요. 뭐 날개라고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설문조사 한 번만 할게요. 학교 선생님이요. 얘들아, 본문에서 90% 나오고 쪽글과 날개에서 10% 나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량을 몇 대 몇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몇 시간으로 나누실 거예요? 본문 몇 시간, 쪽글 몇 시간 둘로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몇 시간 9대 1로 나온대요. 디테일과 퀄리티 좋죠. 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몇 대 몇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정답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지워놓을 걸 그랬다. 저거 괜히 뜨니까 여러분들 금방 맞히네. 자, 지금 이렇게 몇몇 이렇게 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뭐 5대5, 4대6 이런 거는 이미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제 방송을 들은 사람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당연히 몇 대 몇이요? 원래는 9대 1로 해야죠. 여러분 9대 1로 하면요 몇 등급 나오냐면 4등급 나와요. 몇 등급 나온다고요? 4등급. 아시겠죠? 고1 시험 끝나고 다시 공부시키는 거 당연히 해야죠. 9대 1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본문에서 틀리면 답이 없어요. 최상위권이 되겠다? 내가 등급을 높이겠다 라는 마음이 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본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날개에서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변별력이잖아요. 이게 고난도잖아요. 그러니까 9대 1이 아니라 최소한 5대 5 정도는 해줘야 돼요. 최소한 5대 5. 5대 5 하면요 한 2등급 나와요. 2등급. 근데 실제로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얘를 더 많이 해요. 얘가 결국 변별력이잖아. 얘는 무수히 많이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니까 얘는 어차피 맞추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풀이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마라. 적어줄까요? 문제풀이를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자. 문제풀이를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되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해볼까요? 학원 선생님이 주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문제는 대부분 다 본문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은행에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은행 자체가 본문의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백날 풀어봐야 이미 풀 수 있는 거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내신 대비는 그렇게 공부할 시간 없어요. 내가 한 번 풀어서 확실하게 알면 다시는 그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해서 학원 선생님이 문제를 이만큼 줘도 실제로 이 중에 3분의 1밖에 안 풀어요. 왜요? 겹치는 문제는 지우거든요. 보자마자 그냥 지워버려요. 착착 그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착해. 너무 천사 같아. 선생님이 준 건 다 풀어와. 아, 진짜 이게 착한데 멍청해요. 얘들아, 너무 착하면 안 돼. 사람이 좀 약아야지. 아시겠죠? 문제풀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많이 푼다는 얘기는 본문을 많이 풀겠다는 건데 본문을 많이 풀어봐야 소용이 없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가도 되나요? 진짜 끊기는 것만 아니면 내가 진짜 좋은 거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끊겨서 저도 지금 자꾸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세 번째, 내신 시험에서 중요한 우선순위. 요거 한번 가볼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진짜. 맞아요. 세 번째. 내신 대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는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당일 선지 분석하시는 역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시험 당일날 결국에는 내신은 시험 당일날 내가 어떻게 푸는가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 당일 선지 분석이 1순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교 1등과 기억하셔야 돼요. 전교 1등과 30등은 한 끗 차이인데, 어떤 한 끗 차이냐면 시험 보기 1초 전까지는 똑같은데 시험 보는 50분 동안 확 벌어지는 거다. 예.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당시 50분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우선순위는요. 시험 하루 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험 하루 전 무한 회독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시험 하루가 결국 시험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가끔가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시험 기간이 요즘 내신 학원들이 6주 정도 공부하잖아요. 맞죠? 학원 6주에서 7주, 8주 학원 가잖아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8주 전이나 6주 전부터 달리기 시작하면요. 시험 일주일 전에 진이 다 빠져요. 2, 3주 전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요. 초반 러시를 하고 결국 진짜 중요한 일주일과 하루에 쏟을 에너지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 예전에 행정고시 공부했었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늘이 올림픽인데 6주 전에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 당일날 힘을 못 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알겠죠? 시험을 한 달이나 6주 남았을 때는 죽을 만큼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노트하고, 차분하게 내가 앞으로 일주일 남았을 때 할 자료를 만드는 기간이 6주 전부터 시작되는 건데, 아이들은 6주 전부터 당장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달리고 있으니 힘이 다 빠진다.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체력이 없다고요. 아이들도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달리고 마지막에 한 2주 남겨두고 힘이 다 빠져서 기운 다 빠진 상태에서 공부하려니까 결국 전날 일찍 자. 엄마가 또 이래. 전날 빨리 자라. 내일 시험 봐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전날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 끊겨도 이해해주세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꿈은요,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건 여러분 하루 동안에 보고 들은 내용이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잠을 잠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를 하겠다는 게 잠의 의도거든요. 꿈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망각하는 게 꿈 이꼴 망각이에요. 내가 꿈을 꾼다는 건, 잠을 잔다는 건 잊어버리겠다. 그죠? 근데 공부를 밤새도록 해놨고 잠을 6시간씩 자면요, 공부 밤새 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망각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최대한 자기 직전까지 보고요. 이것도 진짜 꿀팁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1000만원짜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꼭 들으세요. 노트가 부족해. 자, 내가 2시에 취침할 거고요. 6시에 기상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들으세요. 내가 2시에 잠을 잘 거잖아요. 그럼 잠을 잘 거면 어떻게 자는 거냐면 1시 59분까지 내일 볼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게 맞아요. 내가 조금 전까지 배웠던 것을 계속 암기하다가 잠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 6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냐면요. 바로 샤워하고 밥 먹고 그런 거 아니고요. 눈 뜨자마자 아까 전에 자기 전에 봤던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 노트 있잖아요. 보통 단권화된 한 장짜리 있잖아요. 보통 한 달 전부터 단권화 시키면 결국 시험 하루 남겨놓고 딱 한 장 남거든요. 한두 장. 그 녀석을 눈 뜨자마자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어저께 공부했던 것 중에 날라간 게 없나를 다시 확인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꿀팁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요. 제대로 스트레스 받고 공부 제대로 했다면요. 2시부터 6시 사이에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최상위권 애들이 보통 이래요. 일어나서 자 6시 일어났어요. 학교 8시에 가잖아요. 이때까지 공부 안 하면요. 답이 없어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연결해야 돼요. 망각한 걸 다시 끄집어야 돼요. 무의식으로 간 거 다시 머리 자꾸 땡겨 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날 공부한 걸 왜 다 날려버리냐고. 어머님들, 너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빨리 자, 컨디션 좋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시험은 일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다. 많은 본문들을 단권화 시키는 기준은 뭐냐면 회독해서 매번 보다 보면요. 회독 이따 자세히 하게 할 텐데 보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딱 보면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외운 내용은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서 단권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죠. 다 똑같죠. 저는 지금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3번째. 시험에서 중요한 요소 3번째는 시험 문제가 100% 나오는 단권화 자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1반 1등, 5반 1등, 10반 1등의 필기가 내 눈앞에 있는 거. 3시에 자고 학교 가기 직전 일어나는 거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번 정도는 더 보고 가야 돼요. 2회독 정도는 더 하고 가야 돼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1회독, 학교 가서 1회독. 이게 맞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가가지고요. 1시간 동안 애들이랑 막 수다 떨고 놀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 다. 공부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자, 다음 4번째. 여러분, 내신 시험의 중요한 우선순위 좋은 학원, 좋은 문제집 따위가 아니에요. 학원은 자료를 받는 용도로 쓰는 거지. 학원에 가서 뭐 대단한 걸 배울 그게 아니죠. 예. 체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학은 좀 달라. 수학은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될 수 있어서 수학은 그래도 최소 수면 시간 6시간 정도는 확보해주는 게 좋다고들 선생님 친구들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 나로나로야. 의대에 간 친구들 수학 잘하는 애들이 늘 얘기하기로 수학은 6시간쯤 꼭 잤다고 해. 수학은 좀 달라요. 암기 과목은 그렇고요. 그리고 학원 내신 선생님 강의 역량 비슷해요. 학원 내신 선생님도 강의 크게 역량이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학교쌤들이 하는 필기를 학원에서 직접 다 가져와서 교재로 단거나 학생이 직접 필기를 하는데 이걸로 첫 번째 말했던 수업 내용 필기가 충분한 거? 네, 충분합니다. 그게 좋은 학원의 기준이에요. 지금 천세영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첫 스타트를 내신 강사로 시작했어요.
2명 놓고 시작했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100명이 됐거든요. 하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단권화를 잘해주면 돼요. 결국 내신에서 가르칠 내용은 똑같거든요. 자습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단권화 뭐였냐면, 제가 내신에서 100명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이런 건 강사들이 저한테 돈 받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준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좋은 학원의 기준인데, 제가 2명이 있었어요. 2명인데 이제 3월, 10월, 1월, 2월부터 강의해서 걔네들 약속을 한 거죠. 2아이한테. 그죠? 누구야? 근데 다행히 한 명은 1반이고 한 명은 뭐 7, 8반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달라요. 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 2명이었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한 명은 예슬이었고요. 한 명은 또 다른 애였는데요. 국어 시간에 절대 졸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필기해 올래? 그리고 필기가 너무 버거우면 녹음해 올래? 그래서 필기를 이쁘게 정리해서 선생님도 주면 안 될까? 그럼 선생님이 너네 2개 거 조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줄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1, 2 때까지는 등급이 6등급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수업을 했어요. 2명 놓고 수업했어요, 저. 근데 3월 중간고사 때 걔네들이 둘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1등급.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학교가 뒤집어진 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학교에서 6등급짜리 애가 둘이 베프예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도 친구 싫은 거 다 알아요. 어떻게 갑자기 2학년 끝나고 3학년 돼가지고 갑자기 1등급이 나오지? 그 시험 어려운 거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 살판 났죠. 선생님마다 필기가 다 있잖아요. 하나도 누락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권화의 기본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학원 선생님들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서 어려울 것 같은 거, 까다로울 것 같은 거 뽑아서 알려들한테 문제 풀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예. 수업 시간에 저 설명도 열심히 안 해요. 설명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하셨을 텐데 뭐 제가 해서 뭐 합니까? 네. 지금 제 조교 아이 중에 하나가 고3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요. 예. 원래 고3은 절대 등급 안 오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죠. 되셨습니까? 자, 단거나 잘 하세요. 자, 여러분 설명에 좋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실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저희 이제 조만간 여기서 이제 스위테 스터디 위드 태우 엄쌤과 같이 하는 무료 공부 특강 나중에 조만간 진행할 거예요. 아마 4월 5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공개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못 들어온 체제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할 거예요. 녹음 왜 못해요? 몰래 하면 되죠. 누가 어떻게 알아요? 네 번째. 선생님, 문제풀이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은 문제풀이를 8주 전부터 하죠. 이 얘기는 지금 제 제자 중에 지금 세종이랑 대전에서 제 조교하고 있는 서울대 간 제 제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4월 5일부터 하는 스위테 스터디 위드 태우 엄쌤과 같이 문제 풀고 공부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마 4월 5일인데 바뀔 수 있어요. 전체 공지 한번 나갈게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격공해서 공감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학원 다니면 8주, 6주, 7주 내내 계속 문제를 겁나 많이 풀리는데 사실 그것의 한계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중심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부가 많아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부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작 중요한 1, 2주 남겨놓고 번아웃 돼서 공부를 못하는 일이 생기고
문제를 많이 풀면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긴다. 이게 두 번째 안 좋은 점이고요. 세 번째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초반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오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반에 문제를 많이 풀면 오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답을 설정하느라 오답 정리하느라 본문과 단권화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쓸데없이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오답은 체계가 없이 머리에 들어와요. 오답은 체계성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정신이 뒤죽박죽거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칙이 뭐였냐면 문제를 푸는 시점은 충분히 이론 공부가 다 됐을 때 한 4회에서 5회독 정도를 돌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90% 이상은 맞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문제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야 오답이 최소화되는데 그 오답이 내가 결국 문제 풀 때 시험 당일날 내신 시험 당일날 못 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오답이 90% 맞추는 것 중에 10% 오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녀석은 그런 걸 따로따로 노트에 추가적 단권화를 해야 돼요. 추가 단권화, 오답 단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답 단권화를 하려면 정답률이 90% 이상 나올 때부터 시작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알겠죠? 네. 1, 2, 3학년 모두 다 대상이고요. 두 번째. 문제 풀이는 본문이 대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세 번째, 시험 전날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이 문제를 풀지 말라.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 옷에 비친 요거 글씨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저 오프강이 엄청 많죠? 저 나름대로 요거 회심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퀘스천이네요. 어? 5번. 일부러 검정색을 입었죠.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회독의 방법은 뭔가요? 이런 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 더워. 호텔인데 여기 에어컨 안 틀어줘요. 아직 여름 아니라고. 교과서 2개 구입하면 하나는 수업 시간에 막 필기하는 용도로 쓰고 막 필기하다 보면은 글씨가 개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새거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회독은 최소한 7에서 10회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수능 잘 가르치는 강사들은 내신 대비 전혀 모르시는데 쌤은 뭡니까? 학원계 2단아. 나도 옛날에 내신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가 수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진짜 한 99.9%는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내신으로 돈 버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신을 돈 벌었으면 기승전 엄태욱 수업 들어라가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내신 강사도 아니고 오로지 수능만 가르치고 있고요. 오히려 내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줄어들어요. 왜냐면 저는 내신과 내신 사이에 수능 개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을 잘해서 내신이 탄탄한 아이들은 수능을 놓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 새끼들이 내신 잘 봐서 대학 가는 게 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으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좀 더 키워보라고요? 창문 좀 열어볼까요?
아이패드에 정리하는 거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게 이게 손맛이 없어. 네. 자, 내신 대비 회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회독을 돌라고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 소리 들리니? 여기 앞에 여기 호텔 바로 앞이라. 한 달 전, 일주 전, 하루 전. 요렇게 있으면 이제 학생들한테 회독을 돌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 전에 10회독을 하라 그러면 한 달 전에 한 3회독 하겠다 그러고요. 일주일 전에 4회독 하고요. 하루 전에 3회독 하겠다. 한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보통 회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안정감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한 달 전에는 아직 진도도 다 안 나왔어, 얘들아. 아직 진도도 다 안 나왔어. 뭔 놈의 회독을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회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날 정리하면서 시험 보기 전까지가 딱 한 번 1회독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진짜 맞는 수치는 이게 맞겠죠. 한 달 전부터, 그죠? 한 달 전까지가 이 전체가 다 1회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1에서 2회독 정독을 하고요. 2주에서 1주 남아있는 동안 3회독 정도. 2에서 1주 남은 동안 3회독 정도 하는 거예요. 정독한 내용을 다시 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정독은 뭐냐면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것을 정독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어요. 진달래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그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학교에서 나왔던 소설이나 시나 수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읽으면서 나 이거 확실히 내용 알아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애들이 공부할 때 한참 놀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답이 없다. 1회독은 정독이다. 네, 교과서를 정확하게 천천히 완벽하게 읽어야 됩니다. 교과서 1회독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단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읽을 것. 이게 룰이에요. 절대 한 글자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회독이라는 건 선생님이 말하셨던 맨 처음 배웠을 때 당일에 정리했던 것, 외운 것, 소거하면서 백지 정리하는 거. 아니, 백지 정리는 나중에 하는 거고 선생님이 필기하신 모든 내용을 다 노트한 것을 정독해서 읽는 것이 1회독. 1회독과 2회독은 지우면 안 돼. 그대로 놔둬야 돼. 너희 금방 까먹어. 언제부터 지우는 거냐면 3회독, 4회독, 5회독부터는 완벽하게 알았던 내용을 지우고 나서 지워진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다시 백지에다가 싹 다 옮겨 적는 것. 이게 3, 4회독에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태훈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배웠던 내용을 그죠? 처음에 선생님이 막 말씀하신 내용을 필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1회독과 2회독은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다 읽어요. 읽고 나서 한 2주 정도 나왔을 때부터는 줄이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아는 것 같아. 이 표현법은 때려 죽여도 알 것 같아. 그러면 지워요. 지문에다 지우겠죠. 지우고 나서 더럽잖아. 그러면 새 종이를 하나 A4 용지에다가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이렇게. 국어쌤 칠판에 판서 안 해줘요. 그거 다 받아 적어야 돼요. 녹음해서 다시 적거나 받아 적거나. 알겠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농담까지 받아 적는 게 원래 룰이에요. 전교 1등은 농담도 받아 적습니다. 이것도 서울대관 제 제자가 했던 얘기예요. 자기 농담도 받아 적는데요. 농담에서도 문제 나온 경우 있다고. 지금 땀이 나가지고
됐죠? 그리고 자 5회독부터 10회독 마지막 5바퀴는 하루 전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하루 전날.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에는 시험 전날에는 A4 문제 기껏해 한두 장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단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워야 될 거, 서술형 이런 거. 그 한두 장을 5바퀴, 나중에는 토 나올 것 같아요. 토 나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진짜 보면 지겨워.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도 봐야 돼요. 그거를 언제까지? 자기 직전까지. 자기 직전까지가 8회도까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다시 찾아서 다시 한번 어저께 보고 어저께 보면서 잤던 거 다시 보고 9회도 학교 가기 전에 10회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국어 시험은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 선지 끊어 읽는 거 그러면 국어 시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해하셨죠? 요즘 채팅창이 안 올라오네요. 다 돌아가셨나요? 다 끊겨가지고 나가셨나요? 저 가도 되나요? 생존신고 한번 해볼까요? 회독 개념 좀 이해하셨죠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좀 안 끊기나요? 저 가시면 저 마음 아파요. 자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끊겨요 아직도? 죄송해요. 아니 왜 이 호텔 사람들 안 자는 거야? 빨리빨리 자야지 이 인간들이. 그래도 끊겨도 들을만 하죠. 질문 4개 남았습니다. 4개만 하고 마무리 할까요? 저만 알고 싶지 말라고요. 갈게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문제는 2주에서 1주 사이에 풀고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문제를 좀 덜 풀어요.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계속 회독 돌립니다. 문제는 진짜 딱 2주에서 일주일 남았을 때 여기 문제 푸는 주간이라서 이때는 하루에 문제 몇백 문제씩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자.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끊겨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자, 요거 아까도 살짝 나왔는데, 전날 밤에 일찍 자야 하나요? 밤을 새야 하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정도는 주무세요. 네. 교과서 관련 소설 등 따로 읽어야 될까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깝죠. 그래서 아까 이 말씀 드렸어요. 꿈은 망각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잠을 오래 자는 건 남기 과목엔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잠도 나눠서 잤어요. 제가 팁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잠은 언제 자는 거냐면 밤잠 자는 게 아니라 낮잠 자는 거예요. 자, 내신 기간에는 밤잠이 아니라 낮잠을 자는 거다. 우리 손희연,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이다. 내신 기간 동안 몇 시간 자야 되냐? 좋아요. 학교를 갔다 와서 그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말고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지 말고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가서 얌전하게 낮잠을 2시간 좀 때리시면 됩니다. 네, 낮잠을 2시간 정도 때리시고요. 일어나서 학원을 가실 분은 학원 갔다 오시고요. 그래서 한 새벽 2시까지 이제 보통 공부를 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밤에 샤워를요. 내신 기간에 일주일 남겨놓고는
밤에 하루에도 샤워를 한 3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한다고요? 3번. 왜 3번 하냐면요. 저는 공부하다 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졸리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졸리게 되는데 그때 샤워를 무조건 해요. 시원한 물로.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1시간 반 정도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졸려요? 그럼 또 샤워를 해요. 저는 샤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 포킹 한 번만 할게요. 우리 저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팩트라서 졸리다고 버티지 못하고 한 번에 자면 딱 그 정도밖에 인생을 못 살아요. 예. 저는 집에서 했습니다. 예. 졸리다고 한 번에 포기하고 무너지면요. 앞으로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한 번에 무너질 거예요. 알겠죠? 중복되는 문제는 확인. 중복되는 문제 뭐였지?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3번 정도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3시쯤에 잠들었고, 저는 보통 4시쯤 잤고요. 6시에 일어났어요. 2시간 정도. 네. 그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30분씩 6번 나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마음가짐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신 기간 한 달은 그럴 만한 가치가 너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설문조사 한번 할까요? 일주일 동안 죽어라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현금으로 1억을 누군가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래요, 안 할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현금으로 1억 준대요. 그럼 여러분 공부할래요, 안 할래요? 우리 학생들? 안 할 사람 없지 않을까요? 로또인데.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하세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내신 한 번의 가치는요, 1억 원의 가치가 상회합니다. 안 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적어도 한 몇 년 하면, 저는 2, 3년 안에 10억은 벌 것 같은데, 그러면 10번 열심히 해서 지금 10억 벌고 있는 거잖아요. 하셔야죠. 왜 안 합니까? 일주일 죽어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1년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의 일주일 내신 한 번의 가치는 저는 1억이 가뿐하게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받게 될 그 인정과 자부심과 자존감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 세상으로 받는 그 접대와 그 뭐랄까 떠받들어짐, 그 멋짐,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시냐고요. 예. 아깝다는 거죠. 아깝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만족감, 그리고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 가장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그 딱 10번의 공부 내신 기간,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잠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너냐? 요거. 자,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EBS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EBS 수능 특강 보시면요. 자, 맞아요. EBS 수능 특강 보면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자, 노트로 그려드릴게요. 자, 갈게요. 자, 지금 제가 또 태우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요. 그리고 지금 태우기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거 저기 하나로마트까지 가서 사왔어요. 저 진짜 제주도 하나로마트에서 내가 사왔다. 내가 진짜. 아니요, 다 끊기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고, 선지가 있고, 해설이 있고, 해제가 있고, 자,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차분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참고로 이 EBS 수능 특강 시험 범위는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번에 3월 모의평가 그가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 독서가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 있죠. 이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선생님, 3월 모의평가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거였거든요. 이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 봐요. 잘 보세요. 설명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요. 이렇게, 이거 고3 아이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풀겠다는 건 지문에 있는 내용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문은 작품이 있으면은, 이것도 팁인데, 예를 들면은 EBS 수능 특강 교재를 사시게 되면 작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동주의 서시가 있어요. 그럼 윤동주의 서시를 인터넷에서 치시면 나와요. 해제가, 작품 해제가 디테일하게 무슨 표현법이 뭐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건 1순위가 뭐냐면요, 얘예요, 얘. 뭐라고요? 시험지 맨 뒤에 가면 해설지 있죠. 정답지. 고3에서 EBS 혹은 학교 설명하는 EBS는 여기서 정답이 나와요. 이 EBS를 보시면요, 구성이 해설이 있는데 해설에 해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달달달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요, 그 해제에 문단별 주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주제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 문단별 주제와 전체 주제에서 한두 글자 단어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제에서 정답 나온다. 해설지를 봐라.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지 안에 정답이 나오니까 해설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한두 단어 바꿔도 내가 이거 바뀌었네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명사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명사형.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 그 해제 보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가 항상 나오죠. 맞지 않나요?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가 항상 나오는데, 그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가 자, 어디랑 연결돼야 되냐면요. 자, 본문의 선지랑 연결돼야 돼요. 봐봐요. 정답이 원래 3번이었어요. 원래 3번이었죠. 그럼 학교 선생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3번 그대로 문제 내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3번이었으면 이 녀석이 오답이었, 틀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랐는데요. 이 녀석을 적절하게 바꿔놔요. 그리고 4번을 적절하지 않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 내시는 패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1, 2, 3, 4, 5번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는 해설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이 선지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얘를 계속 1대1로 매칭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특히 이항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죠? 가파르다라고 그랬으면 정답 선지는 수요의 반대가 뭐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파르다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살짝 한두 단어. 혹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만하다로 바꾸거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만하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명사화된 문자가 나왔을 경우 반대 개념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선지와 1대1 매칭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매일매일 파이팅이 안녕하세요. 쌤 덕분에 아이가 대회에 성공해서 이제 쌤 못 뵙는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이 여기를 이끌었네요. 알고리즘 고마워. 볼빨간 사춘기처럼 오늘은 쌤 얼굴이 발그레하네요.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엄쌤 빨리 만나신 걸 축하드려요. 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멋지게 대학 가서 잘 살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갑자기. 알고리즘 좋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 해제를 잘 보셔라.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마지막 꿀팁 훅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다가 훅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하나를 체크 안 했는데 이거 동그라미 별표 치셔야 됩니다. 뭐냐면 보기. 지문에 있었던 보기를 별표 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내는 1순위 중에 하나예요. 이 보기를요 어디로 갖고 오냐면요 선생님은 선지로 만들어요. 보기를 선지로 만들거나 보기를 외부 지문으로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보기는 한번 문제 풀고 끝내요. 문제 풀 때 한번 쓱 읽고 다시 시험 공부할 때는 잘 안 보거든요. 보통 지문 중심으로 외부 지문을 공부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보기를 문제를 내주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잘 보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보기를 1, 2, 3, 4, 5번 선지 만들기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기는 외부 지문으로 가기도 좋아요. 그리고 보기가요 심지어 본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Don't forget 하셔라.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살아계신가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한 가지만 더. 수능 특강이 시험범위라면 서점으로 가셔가지고요. EBS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사세요.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내실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사시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 거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용 설명서. 공부할. EBS가 수능특강 시험범위다라고 하면 보시면 좋습니다. 엄쌤 진짜 최고. 계속 감탄 중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나 쉬리야. 오케이. 이것까지 했죠. 자, 그 다음 어서 오세요. 3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가 선생님 산모평이 고1인데요. 특히 이번에 네 학교 선생님 주로 보시는 게 사용 설명서 많이 보십니다. 네. 3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잖아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어디서 해설지 다운받아야 돼요? EBS ico.kr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훅이 되게 또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 서울대 제자가 얘기해줬거든요. 비문학 시험이 내신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비문학 그쵸?
그러면 이건 혼자 해제하기가 어려워요. 경제 지문이나 뭐 인문 철학 지문을 우리 아이가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EBS 사이트나 사설 인강 고1, 2 강사나 고3 강사가 작품 해제를 50분간 해놓은 게 있대요.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고3으로 치면은 고3은 메가스터디 김동욱 선생님이 작품 해제를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네, 그렇게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지를 강사들이 해제해 놓은 걸 참고하라는 아주 좋은 꿀팁을 줬습니다. 이건 한두 명이 준 게 아니에요. 제 조교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수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뚫었던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건 몰랐어요. 근데 제자가 알려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지문 같은 경우 그래프를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인강을 봐라. 1.5배속으로 들으면 된대요. 1.5배속 메모. 이렇게. 그렇죠? 3천만 원짜리 강의 그쵸? 진짜 여러분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좀 지루한 것 같긴 해도 내신 대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아야 된다. 모르면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러니까 알면 나오는 거 모르면 그냥 틀리게 되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특히 잘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찾으시면 좋습니다. 되셨죠? 네. 뭔가 지금 빵빵빵 소리 나는 건요. 밖에서 지금 폭죽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갈게요. 다음 8번. 자, 사탐 공부도 국어공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문법 공부 어떻게 하나요? 문법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이죠. 저 오늘 진짜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할 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잘하신 쌤 전 누군지 모르죠. 잘 안 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EBS 해설 강의 도움 돼요. 네, 도움 됩니다. 내신 대비 그 파트가 비문학이 들어간다면 그거 듣는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1번. 철저한 문법은요, 기본 개념 위주의 암기 학습이 되어야 돼요. 잠깐만요. 나 저기 문 좀 닫고 올게요. 괜찮네. 밖에서 너무 행복하게 폭죽을 하고 있네요. 이제 안락해졌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교과서 비문학이 아니고요. 3월 모의평가가 시험 범위인 친구거나 EBS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 네. 자, 문법 공부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절대 까먹지 않게 수능까지 이어줘야 돼요. 수능까지 이어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차분하게 제대로 공부할 기간은 내신 기간밖에 없어요. 내신 수능 공부할 때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은 철저한 기본 개념 위주의 암기 학습이 돼야 되고요. 암기가 일단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밑줄자, 수능 특강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밑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문법 공부는 일주일 꼴랑 공부해서 답이 안 나와요. 내신을 망치는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내신을 애들이 언제 망치냐면요. 문법이 시험 범위가 들어갔을 때 망쳐요. 근데 재밌는 건요. 국어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뭘 망치냐면 국어 때문에 다른 과목을 망쳐요. 문법이 들어갔을 때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국어로 인해서 타 과목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해서 시험 기간 내내 문법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문법 공부를 하다가 뭘 놓쳐요? 다른 과목 공부를 소홀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그래도 그럭저럭 봐요. 진짜 졸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법이 너무 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과목 점수와 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걸 꼭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문법은 문법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안 겪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겪을 수 있냐면은 문법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문법이야말로 지금 4주, 5주 남았을 때부터 개념 확실하게 외우고 내용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문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울방학이나 3월달에 이미 했었어야 된다. 한두 바퀴 돌렸어야 된다.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 기간에 들어가야지 내신 기간 닥쳐서 다시 한번 내신 기간 닥쳐서 문법 하면은 그냥 입을 닥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문법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음운변동에서 그죠? 우리가 국물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음이잖아.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을 만났으니까 비음인 이음으로 대체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음체계표를 보게 되면 기억은 여기 있고 이응은 여기 있고 미음은 여기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문법이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기간 일주일 닥쳐서 하면 답이 없다. 문법을 중학교 때부터 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문법을 제대로 가르친 선생님이 별로 없으니까요. 독서만 시험 범위인데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세요. 근데 기출도 얼마 없어서 문제 풀만한 것도 없는 수준인데 교과서 그렇죠. 일단은 뭐 선생님이 자료 주신 게 없으니까 교과서가 정답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되게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서, 이 문법 교과서 혹은 EBS 범위 그리고 학교 선생님 나오시는 프린트물에 나오는 예시 예문은 100% 암기. 다시 한번 예시와 예문은 100% 암기. 예시와 예문이라는 건 이런 게 예시와 예문이에요. 이런 게 10개가 있어도 이렇게 다 암기해야 되고요. 알죠? 하나만 더. 팁이에요, 팁. 진짜. 자, 봐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국물, 뭐, 식용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만 있지 않아요. 몇 개쯤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 7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게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애들이 문법 공부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요. 앞에 두세 개 이해하고 오케이 이해했어 라고 그냥 넘어가요. 이 세 개 외웠으면 세 개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이게 세 개를 보고 이게 비음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됐다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학교 선생님은 거기서 문제 내지 않아요. 어디서 문제 내는 거냐면요. 여기 얘네 여기서 문제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사 안일주의가 있어요. 예문이 얘들아 10개면 마지막 10번째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내신이야. 근데 예문이 10개인데 왜 너희들은 4, 5개에서 만족하고 끝나냐고. 대충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원리야 라고 넘어가는데 그 시험 뒤에서 다 털리는 거야. 맞아요. 이거를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봤다고요. 그냥 대충 이해했어. 시간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쓰리 같은 생각 때문에. 사실 선택과 집중은 선택되지 않은 건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시가 10개면 특히 마지막 예시들의 집중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
본문이 있고 쪼끌 있으면 쪼끌에 집중력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게 최상위권의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내가 주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1등급의 최상위권의 태도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왜? 귀찮거든요. 근데 귀찮은 걸 해야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죠? 호이? 이거 한 거 없고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독서 공부 어떻게 하나요? 독서 공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설서에 나와 있는 정답과 문제를 교차 학습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해설서에 오답인 이유, 정답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지문에 있는 녀석과 한 줄 한 줄 문제랑 1대1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1대1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비문학도요, 문단별 주제가 아주 명확해요. 비문학도요, 문단별 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차별 곡선의 이론, 그럼 이게 문단별 주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의 이론이란 단어를 빈칸을 줘도 채워 놓을 수 있을 만큼 문단별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비문학은 성적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냥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 지문을 이게 맞겠다.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오늘 스케치북 안 사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태욱이 지금 스케치북에 낙서 중. 자,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칸 빈칸을 블랭크를 빵빵빵 뚫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다 명사겠죠? 이렇게 얘를 채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문학을 보는 기본 요건입니다. 얘를 채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문단을 3개로 구별할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문단이 3개가 있죠? 문단을 바꿔놔도 순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문단을 바꿔놔도 순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중에 한 문장을, 지문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통째로 밖으로 버렸어요. 지웠어요. 지웠어도 빠진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문학 독서 지문을 시험 보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문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단별 주제, 그리고 전체 주제를 한 줄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서술형 대비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로 비문학은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대충 이거 보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 안 된다고. 됐으면 다 했지. 됐나요? 휴. 됐죠? 네 번째. 수특 독서 시험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 특강 독서 주제와 비슷한 비문학 글감 찾는 팁? 같은 주제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학원 다니시면 학원에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이항 대리버 주체객체를 꼭 파악하시면서 선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선지 이항 대리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차별 곡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항 대리버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파르다는 완만하다, 이렇게 반대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체객체라는 건 뭐냐면 선지 1, 2, 3, 4, 5번 안에 있는 엄쌤이, 그죠? 승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걸 앞뒤 바꿔놔요. 승주가 엄쌤을 좋아한다. 이거 틀린 문장이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둘 줄 알아야 돼요. 앞뒤를 바꿔놓는 게 선생님 문제 되기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뒤 바꾸는 연습을 꼭 하셔라. 그게 독서의 기본입니다. 근데 앞뒤 바뀌면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요. 키워드가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5번째. 완벽한 이해를 해야 한다. 다시 읽을 시간은 없다. 맞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다시 읽을 시간 따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읽고 풀지 않을 정도로 안 읽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수능 특강 독서 해설 엄쌤 강의 없습니다. 네.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됐죠? 나루나루 약간 지나간 얘기인데 쌤 2학년 때는 문법이 없는데 1학년 때 진짜 내신용 범위 쪽만 공부하기도 했고 뒤에 복습도 덜해서 좀 까먹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문법을 어느 시기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1년 2학년 때 우선 3월을 지나가 버렸고 시험 기간을 준비할 건데 언제쯤 2학년 때 없으면 여름방학 때부터 문법 해라 얘들아. 자 나루야 여름방학 때 한 문법 문제 한 2회, 2, 3회독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10가지는 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컨텐츠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았을까요? 우리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 앞으로 이 채널 키울 거예요. 10만 명 돼서 저 실버 버튼 받는 게 소원이거든요. 네. 주변에 많이 링크 공유해 주시고요. 네.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강사가 있다. 이렇게.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쵸? 저 전국의 제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어서 이제는 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그 앞부분에 끊기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 자기들만 알고 싶어서 안 퍼뜨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1 학생이라면 제 국내기, 문내기부터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맘카페나 그 뭐 수만이나 모름이나 이런 데 활동하시는 곳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네. 성빈이 너 선생님 국내기 들었던 애잖아. 내가 왜 까먹어. 그리고 공부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듣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거고요. 친구와 함께 해야 내신 대비 나와요. 저도 항상 내신 때만 모이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단거나 하는 거 꼭 같이 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서로 전화해서 깨워주고요. 시험 공부 확인하고 시험 범위 맞는지 확인하는 거. 진짜 시험 범위조차 모르고 시험 보는 것들이 많아요. 최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중등이라고 하면 제 아카데미 입시왕 아카데미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이 약한 친구들은 5월 달에 대치명인 학원들에서 하는 비문학 강의 들어오시면 됩니다. 동내기입니다. 동내기는 5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4주간. 내신과 내신 사이에. 수민 안녕. 네. 유명 인간 진출 희망합니다. 제가 스카우트제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이 연락 오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딸 아이 대전에서 수업 듣고 너무 도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네. 목동 명인 말고 다른 학원들도 많으니까 이광이든 사과나무든 시대인지 좀 꼭 와달라고. 명인 부원장님 듣고 계시죠? 저 이강과 사과나무 시대인지 가도 됩니까? 국내 얘기는 국어의 내용과 기술이라고 하는 제 시그니처 강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제일 듣기 좋은 강의입니다. 문학의 내용과 기술, 문학에 대한 방법론 수업이 있고요. 네. 윤지는 반에서 엄쌤 홍보 요정. 제가 윤지 완전 사랑하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늘 고맙죠, 항상.
센텀 가고 있습니다. 센텀 명인학원에 저 있거든요. 명인학원이 없어졌죠, 목동에. 자, 내신 대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응답 좀 더 하겠습니다. 저 6주 특강 들었던 송세현인데요.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문학개념화 강의 여름방학 때 다시 오픈할게요. 네. 국내기 국어의 내용과 기술, 동내기 독서의 내용과 기술, 문내기 문학의 내용과 기술. 저와 관련된 정보는 입시왕이나 아니면 엄태욱 국어연구소 밴드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손희연, 저 국내기랑 문내기 둘 다 들었는데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개해서 수강한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 도움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쌤, 아까 문제풀이 많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풀면 괜찮죠. 근데 변형 문제여야만 해. 네. 내신학원 안 다니다면 문제집 몇 권? 기본적으로 문제집은요, 평가 문제집이랑 그리고 자습서 문제집만 완벽하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이론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기출 문제집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좋죠. 근데 기출이라고 하는 게 그게 따로 나와 작품만 모여져 있는 게 있다면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건 좋습니다. 네. 중등 중간고사 평가 방법이 서답형 서술형답이라는 건가요? 서답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등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좀 다르지 않나? 내신 준비는 학교 앞에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학교 스타일이 다른 거죠. 네,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요. 첫 시험인데 내신은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학교 내신을 제일 잘하는 1타 강사한테 가보시면 돼요. 그리고 딱 들어가 봐서 한 학기 딱 해보고 내 성적이 안 오르면 탈주하시면 됩니다. 근데 1등은 1등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등인 1등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국어 어휘를 방학 때에 외우지 않습니다. 국어는 어휘가 외워지지 않아요. 자연 습득되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고요. 국어 어휘 외우는 거, 한 단어 외우는 게 영어 단어 10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미 그 어휘보다 훌륭한 단어들을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어 어휘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새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어 어휘는 굳이 따로 모아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 습득된다. 네. 중간고사 이후에 동네기 오세요. 서초, 대치, 중계, 분당, 세종, 대전, 부산 강의합니다. 질문에 대한 즉답 감사합니다. 고1 딸이 지금 수업을 듣는데 큰 바람 일으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고3은 고3 정규반 늘 있습니다. 대치, 분당, 부산에 있어요. 고1 수업 리스트적 정리된 게 있죠. 명인학원에 연락해주시면 겁나 많아요. 네, 무조건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령도 있어야 되고 방법론도 있어야 되고 내신 공부는 정말 효율성 싸움이기 때문에 네. 국어 내신 엄청 어려운 학교 내신 팁? 그 작품 요거 팁 하나 드릴까요? 내신 대비를 학교에서 아주 어렵게 내면요, 어떤 특정한 문학 작품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내요.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그 작품의 기출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관동별곡을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관동별곡을 어렵게 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지난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관동별곡이 있는 거를 꼭 문제 풀고 가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 이 4가지 제재에서 관동별곡을 찾아보시면 되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진짜 좋은 팁이다 이거. 이거 했네 결국엔.
이지은 쌤 국내기 문내기 강의 듣고 실력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학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1등급 받아서 보세요. 동네기 고1 듣기 좋습니다. 네. 고1, 2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을 거예요. 아, 네. 오늘 저도 감동받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저희 명인학원과 입시왕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 엄태국어연구소에서 컨설팅 진행해요. 시험 분석한 내신 시험지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분석 컨설팅을 진행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공지 올려놓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기 문내기 인강은 없고요. 그것을 개강하는 시즌에 학원으로 연락하시면 인강 수업을 대체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쪽글 공부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달달달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쪽글은 닥치고 암기 최고예요. 쪽글에서 그리고 서술형 많이 나와요. 주관식과 서술형은 쪽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송강은 선생님 강의 덕분에 국어가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늘 공부법 강의 노트도 정리해서 아이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재밌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국어라서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 모의고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영어 모의고사 공부는요. 똑같아요. 아까 국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영어는 단어 자체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일단 명확하게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첫 강사가 원래 영어 강사로 시작했었어요. 20대 때는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꽤 오래 하다가 내가 국문과 수석인데 내가 왜 영어를 강의하고 있지? 그래 생각 들어가지고 제가 영어 버리고 국어를 왔고요. 조만간 영어 강의 하나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5월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요?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중2, 중3, 고1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 독해법? 그냥 팁 같은 거 모아놓은 강의 하나 오픈할 예정이에요. 되게 재밌을 텐데. 네. 저 20대 맞아요. 25살. 딱 봐도 25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끊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음엔 좋은 환경에 살게요. 입시왕 샤론 코치 보고 도움 받고 계시는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영문법과 국문법을 동시에 잘하는 강사가 아마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걸요? 한두 명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문법 강의를 같이 영문법, 국문법 동시에 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 국내기 문내기 수업 듣고 시험지에 양상이 달라졌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제 강의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들 꼭 잘 봐서 좋은 성과, 그리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시험 보시고 나서 저희 입시왕이나 명인학원 홈페이지나 뭐 다른 커뮤니티에 잘 봤다라는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다면 이거 리뷰 다시 보기 올라가는 란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국어강사 엄태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짜이찐.